네, 코로나19 사태 영향인지 저소득층의 소득은 겨우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이후 2달 반 만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앞으로의 증시 전망 어떠할지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짚어드린 대로 지난 1분기 분배 지표가 악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경제학에서 말하는 분배라는 것은 그 사회가 생산한 이 부가가치에 의해서 배분되는 그 소득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또는 못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5분위 배율이라는 건데요. 네.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해서 하위 20%보다도 상위 20%가 몇 배나 많으냐. 이 5분위 배율이 높으면 분배 지수가 상당히 왜곡된,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 숫자가 낮으면 빈부격차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저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분위 배율이 5.4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소득이 5.4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년 전인 2019년 1, 4분기 당시에 5.18%보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분배 구조가 오히려 악화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저소득층 경우에 이번에 지원금과 같은 이제 이전 소득도 있었고 네. 가계 살림이 흑자가 났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지금 가장 큰 것은 결국 그 저소득층의 경우에 일자리에서 쫓겨난 세대들이 많은 것이 저소득층 소득을 줄이는 근본적인 핵심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각종 그 사회 재난 지원금, 또 기부금, 또 육성금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바람에 평균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해 우리가 최저임금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아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만은 그 임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올라갔겠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평균 소득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재산 소득이 많이 늘어났어요. 44.8% 늘어났는데 예. 이 재산 소득이라 하면 주식 매매 차익이라든지 배당금 소득 또는 이자 수입, 주택 임대료 같은 것인데 특히 이제 올 연초에 급여가 좀 올랐고 배당금이 올랐고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요인들이 고소득자들에게는 많이 반영된 반면에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2월 달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에서 많이 쫓겨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못한, 그래서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었는데 이제 경제 위기 때마다 이게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땠나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게 되면 아무래도 이 평소에 재산이 없거나 살기가 팍팍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충격파가 더 큽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실업이 된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고 또 평소에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이런데 이 갑자기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쇼크는 저소득자한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올해 우리가 닥친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와 2008년도의 금융 위기는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2008년도나 그 10년 전인 1997년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기업이 부도나는 과정에서 먼저 중산 중급의 취업자들이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회사가 부도나기도 전에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히 저소득층 소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해고가 되면서 네.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이번에 조사 방식이 바뀌었는데 네. 만약 개편 전 방식대로 조사를 했다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이 더 나빴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가계 소득을 조사하는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물론 그 방법을 바꾸는 데는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또 보다 더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 문제는 바꾸다 보니까 과거와 단순 비교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네. 그 경제학적으로 이걸 시계열이라 그러는데 전분기 대비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바꿨다 그러면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다. 네. 일각에서는 오해도 하고 있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그 이제 부작용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소득 지수를 바꾼 게 아닌가.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더 좋은 지수로 가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시계리 자체가 지금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뭐 좋다 나쁘다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서 녹실회의, 그러니까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소득 양극화하고 더불어서 3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25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회의가 또 열립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질까요? 그렇습니다. 이 녹실회의라는 게 녹색 색깔을 띤 방에서 그 강요들, 고위층들이 모인다 해서 청와대 녹실회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죠. 거기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계소득 문제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재 나타난 지표, 아까 말씀드린 소득 5분위 배율 5.41%는 1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네. 지금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2분기고 이 통계는 앞으로 3개월 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벌어지는 것을 좀 막자. 그 대목 하나. 그다음에 또 지금 일자리를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55만 명을 늘리기 위한 3차 추경 예. 3조 5천억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대목을 얘기했고요. 또 25일 날은 대통령 주대로 재정 운영 계획이 열립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 성장률 또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 추경이라든지 또 긴급 재난 지원금 등 과거와는 다른 돌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약 한 일주일 내에서 중요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수가 2,000선을 넘었다가 턱밑 마감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수출 성적표도 좋지 않고 왜 상승을 했을까 궁금해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가 어저께 2,000을 돌파했죠.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덜 끌었습니다. 2,000이라는 의미가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특히 3월 달, 그러니까 지난번 코로나로 사회적 격리가 확산되기 직전에 우리가 적어도 유지했던 선이 2,000에서 2,100 정도인데 이거 2,000을 회복했다는 것은 코로나 쇼크를 회복한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많이 했어요. 특히 미국에서 전 50개 주가 다 코로나 봉쇄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좀 가파르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은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또 지금 재정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돈을 많이 풀어놨거든요.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회사채를 사주는 정책을 어저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양태를 보였는데 그러나 아직은 네. 그 확연한 상승세에 들어섰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게 오늘도 주가가 좀 네. 오후에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아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급격한 V자형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네. 한쪽에서는 L자형 또는 요즘 나이키형이라고 그러죠. 네. 나이키형으로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측은 힘들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양배. 예, 얘기를 좀 미국의 해볼까요? 어떤 경제 재개들 이런 부분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혹시 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요.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뉴스가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중국 네. 양회의 성장률이에요. 네. 오늘
중국 양회 중에서 전인대 리커창 총리의 보고가 있는데 저게 1년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또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목표를 제시하면 웬만한 일이 있어도 다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6%를 제시할 것이냐. 중국이 작년에 6.1%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목표로 하는 샤오강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굶주림이 없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 6%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 성장 목표를 내놓으면 굉장히 그 대대적인 중국이 부양을 하지 않겠냐 기대로 주가도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중국은 오늘 리커창 총리는 이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은 발표를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1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6.8%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올해 6%를 성장하게 되면 2분기에는 그야말로 슈퍼 부양책을 써야 돼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중국 정부에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변화가 많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성장률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은 네. 단계적으로 6%의 다단계로 맞추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